부모 구단 시간입니다. 제가 미국 대사관에서 만났던 김대영 전문의원 두 번째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집단 따돌림 때문에 좀 힘들었던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 그래서 지금 또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 상황에 집중할 것은 내 아이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래오래 앞을 봐야 되니까요. 그 미 대사관에 근무하시면서 외국인들의 훈육 방식과 우리의 방식을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우신 것도 있고 저거 안 해야지 하셨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영향을 좀 받으셨습니까? 외교관들 가족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국제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미국 현지에서 방학 때 네. 캠프를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지내게 해줬고, 그리고 그때 미국 가정들, 평범한 가정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 특별한 케이스와 또 일반적인 경우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제가 배운 건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시간을 낭비해라. 야, 이거 굉장히 왠지 뭔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낭비해라. 외교관이 말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굉장히 고위급 외교관이 워킹 패밀리 네. 프로그램을 할 때 시간을 낭비해라. 그 메시지가 뭐냐면 아이들이 기억하는 건 엄마 아빠랑 silly things, 멍청한 거. 웃기는 거. silly things. 예. 아주 이상한 거, 웃기는 거 네. 했던 거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혼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계속해서 양질의 시간 막 이렇게 해서 퇴근 후에 막 책을 읽어준다, 막 뭔가 잘 가르쳐야 들어. 돼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말고 네. 뭐 한밤중에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샀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라. 그 아이가 뭔가 쓸데없는 이상한 걸 만들어놨을 때 대단해 이렇게 쓸데없이 같이 즐기는 거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라. 그 시간을 많이 보내라. 결국 그게 에너지로 저장된다. 멋진 말이네요. 저는 그게 네. 굉장히 좋았어요. 시간을 낭비해라. Waste your tim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시간 웨이스트 하는 걸 절대 안 잘못했다고 되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책을 읽어서 지식을 쌓고 네. 뭔가 추억을 이렇게 저장해서 네. 요걸 탁탁 그거 아니구나. 네. 그거를 많이 배웠고, 네네. 두 번째는 아이의 삶과 내 삶을 절대 구분하는 거. 분리시켜서. 바운더리. 네. 바운더리를 절대 존중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네네. 아이의 적성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갔을 때 일반 엄마들, 사실 일반 엄마들이라고 해도 되게 놀랐던 게 아빠랑 엄마랑 병원 응급실에 닥터예요. 네. 그런 집. 네.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두 분 다 노여인분, 변호사인 집.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패밀리가 된 거예요. 연결이 됐어요? 네, 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노는 상황이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놀랐던 부분이 네. 마찬가지로 또다시 waste your time인 거예요. 저희랑 피크닉을 가잖아요. 네. 뭐 이렇게 독립기념일 같은 행사를 하러 이제 놀러를 가면 이 응급실에서 교대가 끝난 엄마가 네. 외과 전문의 엄마가 예. 정말 이 덜덜덜덜 끓고서 그 샌드위치랑 샐러드랑 이런 걸 잔뜩 사가지고 네.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놀러 나오는 거예요. 다 깜짝 늘어졌어. 놀랐어요. 나는 그냥 엄마야 지금. 엄마야. 그냥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 엄마들하고 얘기하면서 네. 어떻게 아이를 키웠나, 저는 그게 궁금하니까 네. 다 하는 얘기가 그 아이의 삶과 내 삶은 구분이 된다. 내가 뭐 의사고 변호사지만 지금은 단순히 엄마야. 이 아이 세상에서는 나는 엄마 역할을 할 뿐이고 얘가 좋아하니까 이 일을 해줄 뿐이야.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독특했던 체험이 또 하나가 있는데 네. 뭐냐면 얘가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드라마를 배우게 해줬거든요. 네. 연기하는 거를. 그게 심해져서 예. 정도가 심해져서 쇼케이스를 하게 됐어요. 정말요? 서울 시내 어떤 호텔에 네. 큰 홀을 빌려서 정말 예. 수백 명의 예. 그 아이들이 모여서 오디션을 보고 네. 그 오디션을 본 사람들은 디즈니 쪽에서 왔는 미국 분들이었어요. 정말요? 정말로 크게 한 판이 벌어졌어요. 판이 벌어져 버렸네. 네. 거기에 이제 본인이 가고 싶다 네. 해서 갔어요. 재미로. 네. 근데 오디션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봐봐, 꼭 기대 안 하고 가면 붙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난 뒤에 트레이닝을 받고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네. 쇼케이스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 길 갈 거 아니잖아. 돈도 많이 들어. 얘는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가봐야지 아닌지 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회도 안 주세요, 엄마, 아빠. 근데 거기에 저희 애 아빠는 이때
이때가 아니면 언제 가보겠어? 이러는 거야. 올랜도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정말 투덜투덜이야. 이 아빠 딸이 왜 이러는 거야? 예. 근데 거기 가서 놀랐던 건 네. 정말 수천 명이 전 세계에서 왔거든요. 그 네. 오디션을 보러 일주일 동안. 예. 근데 거기 줄을 서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아빠들이 보다 이제 중학생도 고등학생 되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의 대답이 다 똑같았어요. 뭐라고요? 얘가 이 길 갈지 나는 모른다. 그럼 왜 왔어? 라고 우린 묻지만 그냥 어쩔지 얘가 모르니까. 오고 싶대. 정말 놀랐어요. 이거- 그래서 쓸데없는데 왜 이걸 했더니만 얘가 이걸 한번 탐험해 봐야 되잖아. 시간을 낭비해봐야 가능성을 알지. 그렇죠. 꼭 그 나이 때부터 정해진 대로 그런 어떻게 거죠. 갈래? 없다는 거. 그 정말 비싼 탐험을 하고 내린 결론이 엄마 이 길을 아는 것 같아. 자, 우리는 이제 또 원가 생각할 것 같지만, 네, 정말 많이 배우셨겠어요. 부모 교육이 환경마다 다르고 아이들의 재능을 어떻게 키워줘야 되는지를 배울 구석들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곳에서 배워줘요. 맞습니다. 똑같은 물에 계속 있으면 그게 정답 같아요. 그래서 나도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옆집 엄마 조심하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옆집에서 많이 배우셨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적성을 키워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굉장히 네. 중요했어요.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네. 여름 캠프, 썸머 캠프 일주일짜리, 네. 뭐 2주짜리 요걸 골라서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학원 특강반이 아니라 No. 그런 쪽을 주로 네. 가셨군요. 노는 네. 쪽으로 노는 쪽으로 갔는데 네. 처음에는 스포츠를 선택했어요. 예. 정말 진흙탕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네. 하고 너무 만족해했어요. 네, 그리고 네.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영어로 소통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고 그리고 들어오면서 하고 싶었던 게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마침 네네. 부산 국제영화제 어린이 그 캠프가 영화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있죠. 거기 여름에 캠프 경험하고 그 다음 해에는 네. 시카고로 갔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냈는데 그런 캠프를 할 때 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재밌는 것들 구성이 되고 네. 한쪽 방에서는 부모 세미나가 진행이 돼요. 어.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도와줄 건지 그거에 대한 특강이 진행이 되거든요. 아이들은 캠프가 끝나면서 성장해서 들어오는데 네. 뭐 1년 동안 돌봐야 될 사람은 부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부모가 그걸 못 소통하면 눈높이가 달라지면 달라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맞춘다. 네. 그러면 초등의 캠프 위주로 두 분이 열심히 맞벌이 하셔서 놀러 보내는데 돈을 많이 쓰셨는데 놀러 보내는 캠프를 중학교, 고등학교도 한국에서 이제 공부했잖아요. 네. 그 사이사이 사교육의 유혹이나 네. 예, 이렇게 좀 질문을 제가 안 드릴 네, 수가 없어요. 네, 네. 그건 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공립중학교 갔고 네. 수학 공부에 있어서는 네. 아빠는 학원을 보내자였고 저는 안 된다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학을 못하는 거가 굉장히 힘든 거였지만 이 아이가 수학적 머리가 완전히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사고할 수 있는 기본?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맞다.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당장의 성적을 내려놓으면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멀리 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웠고 뭐 끝까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중학교까지 한 번도 학원 안 간 거예요? 아빠는 왜 학원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수학의 영역이 있고 그 이상을 빨리 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누가 했었는데 이기셨죠? 엄마가 이기셨나요? 제가 이겼습니다. 네. 딸도 엄마 쪽이었나요? 네. 엄마하고 생각이 같았어요. 성적은 어땠습니까? 성적은 네. 탑은 아니었어요. 탑은 아니었고 네. 중간 단계. 그러니까 네. 뭐 한 반에서 한 30%? 그래도 자신의 네, 일을 그 정도. 충분히 성실하게 해내는 상태로 그렇죠. 수화를 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 네. 자, 지금 아빠의 현실적인 교육과 엄마의 교육이 부딪혔을 것 같은데, 네. 고등과정은 어떻게 안내하셨어요?
고등학교 과정은 저희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적성 그리고 빛깔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딸이 일반 고등학교를 가고 내지는 특목고를 네. 가서 대학을 가는 거가 네. 과연 이 아이가 원하는 행복과 성공에 닿을까 큰 퀘스천을 했고요. 네. 저희 아이는 메이킹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만드는 거. 메이킹 뭘 네. 만드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거를 발명해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발명하고 싶다는 걸 많이 적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창의력 대회 이런 것도 많이 갔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공 뭐 이런 거 아니면 컴퓨터로 만드는 프로그램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걸 실현해주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네. 본인이 결정했어요. 뭐를? 홈스쿨 하겠다. 아, 그땐 이제 나한텐 만드는 게 좋고 네. 그래야 내 빛으로 행복하게 살 수 네. 있어. 그러려면 시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홈스쿨링 할게. 그러면 어떻게 홈스쿨링을 진행하셨어요? 정말 다행인 게 포스텍에서 하는 그 창업 영재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원. 네, 영재기업인 교육원을 홈스쿨링을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시작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 진짜 좋아요. 네. 저희 딸은 중3 졸업할 때쯤 거기에 들어갔고 막차로 들어갔어요. 인터뷰 시험 보고 해서 거기는 네. 이렇게 막 수학이나 과학을 묻는 게 아니라 맞아요. 문제 푸는 거를 묻고 그리고 네. 사업하는 거를 가르쳐줘요. 창업할 수 있는 네, 거. 그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하고 딱 맞아떨어진 맞습니다. 영재원이었네요. 맞습니다. 이제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고 네. 저희 아이는 거기를 가고 그리고 네. 또 이 목공 네. 배우는 거를 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이처럼 홈스쿨링하는 그 학교가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 체험 학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거기를 이제, 또 본인이 막 알아본 거예요. 하고 싶은 걸 이제 네, 찾아가네요. 하고 싶은 걸 하러 네네. 이제 갔어요. 이제 갔고 또 이제 여름 방학에 카이스트에서 하는 네네. 그 영재 기업원도 있잖아요. 네, 있죠. 사이버. 네.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컴퓨터 교육을 또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조금씩 배우고 있었는데 네네. 거기 갔던 아이를 데리고 올라오는 길에 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아무런 시스템 없이 네. 망망대해에 예. 혼자 이렇게 있는 게 과연 괜찮을까? 완전 그래서 시스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셨다는 걱정이 거죠. 되셨어요. 그렇죠?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게 걱정이 된다라고 했더니만 본인이 자기도 이제 걱정이 됐던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뭐 국어, 영어, 수학 내가 할게 했지만 사실은 이제 아직 어리기 그것도 때문에 없었어요. 그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없었어요. 그럼 홈스쿨링은 지금 뭘 한 거예요? 그냥 만드는 것만 한 거예요? 만드는 것만 한 거예요. 만드는 네. 것만 하고 이제 정말 어디로 갈까? 길은 다 열려 있다. 이런 상태였는데 뭐 검정고시 봐도 되고 뭐 그렇죠. 이렇게 검정고시는 열어놓은군요. 이미 또 3년 뒤니까 예. 지금은 일단은 자유롭게 시간을. 하자, 네네. 탐험하자 이런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뒤져보다 보니까 홈스쿨을 하는 네. 미국 해외의 아이들에게는 온라인 고등학교가 있다는 거를 본인이 찾은 거예요. 네. 엄마 나 거기 가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영어도 잘하니까. 네, 영어가 되니까. 네네. 그래서 몇 개 학교를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제 뭐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고 홈스쿨링도 비싸고. 돈을 많이 받는구나. 엄청 받아. 학비를. 엄청 비싸요. 그리고 스탠포드는 저희가 캠프를 지원을 해봐서 아는데 네. 거기는 자기가 했던 업적들 중에서 네. 베스트 10을 적고 그게 왜 베스트 10인지를 써라. 는 게 질문 하나예요. 그런 질문이 한 30개, 40개가 돼요. 그게 캠프 들어가는 신청서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스스로 뭔가를 했어야 되네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 플러스 돈까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가 있었고 네. 해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UT 어스틴을 나왔거든요. 그 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주립대학교 부설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거기는 공립인 거예요. 좀 싸겠네. 예. 엄청 싸죠. 엄청 싸고 공립이고 공립이니까.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학교고 그렇죠. 홈스쿨링에 체계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죠. 지원을 하기 어려우셨나요? 지원서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네. 워낙 힘든 지원서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쉬웠고 학비도 굉장히 저렴했고 뭐가 힘드셨나요, 그럼? 공부가 힘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홈스쿨링 그런 과정 뭐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거 힘들어요? 할 거 정말 많아요? 힘들어요. 그야말로 학교에 있으면 네. 종이 울리면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네. 이건 본인이 종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목이 한두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어. 그리고 학교에서는 모르면 선생님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학원 가서 뭐 어떻게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건 물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방향으로 녹화된 걸 보고 수업하는 거죠? 본인이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 거고 엄청났어요. 시험도 굉장히 많고. 저 딱 듣고 그 주변에 원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쉬워라고 소개 좀 할까 했더니 아니네요. 네. 이악 물고 할 각오 있는 사람에겐 좋은 프로그램. 준비를 한 사람. 그래서 저는 권하기는 권해요. 권하기는 권해요. 왜냐하면 네. 학비가 일단 굉장히 저렴하고 네네.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 이거는 외국인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영어로 사용하는 거가 편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과외를 안 한 거가 신의 한 수. 그러네요. 네. 선행을 안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건 아니고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사고하면 따라는 갈 수 있다. 그렇죠. 칸 아카데미 같은 것도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퀴즈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를 10문제를 다 맞을 때까지 반복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앞단에 있었던 공부를 통찰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가 혼자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그 사고의 과정에 누적되면서 이해하고 내 것이 된다. 그 과정을 스스로 깨우치게 한다면 단단해지겠어요. 실패는 여러 번 했어요. 네. F도 맞고 뭐 엄청 많이 했어요. F 학점도 받아보고. F도 받아보고. 처음에는 막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는 뭐 또 나왔네? 뭐 이렇게. 대학 들어갈 때 결정적인 한 방이 F 학점이었어요. 오히려 F였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질문이 면접관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시간 동안에 본인이 가장 성장했던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이 F학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성적표에 보면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F를 받았고 또 F를 받았고 또 F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저는 90점 이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야, 그 노력이 보였네요. 그 과정에서. 그걸 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이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풀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다. 끝났다. 사실 우리가 이제 수시 제도의 가장 강점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성적 상승 단계. 못할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런데 가능성을 보여주는 태도만으로도 평가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요. 스스로 해내는 고통을 막 주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 단단해지는 걸 보고 많이 응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간 거군요. 야. 이제 우리 딸의 미래를 전 응원하겠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실은 책임을 진다는 것도 말이 쉽죠. 또한 타자의 인생이잖아요.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해요. 불안을 겪고 계실 우리 이제 부모님들께 꼭 주시고 싶은 이야기. 부모의 역할은 선생님의 역할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교육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를 정말 깨달았거든요. 부모는 끝까지 치어리더가 돼야 된다. 그 사람의 그 정말 치어리더가 돼서 응원을 끝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3가지인 것 같아요. 관찰해줘라. 그리고 기록해줘라. 기억해줘라. 너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 기록을 바탕으로 그렇죠. 기억해주게 하는 거군요. 기억해줘라. 그래서 나는 너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너의 영원한 치어리더다.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서도 못 받고 그 세상 누구한테서도 못 받고 하지만 부모만이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찰과 기억과 기록 요 3가지 준비해 오셨네요. 네, 오래 생각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걸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감정을 다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나 뜨거워서 지치기도 하고 가을과 같은 시원함 속에서 행복하기도 하고 꽁꽁 얼어붙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겨울도 보내고 그러나 결국 다시 봄은 오고 이 4계절의 감정은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가 눈 감는 날까지 그 아이들의 치어리더가 돼주는 것. 인생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거죠. 미 대사관에서 근무하셨던 전문위원 김대영 위원님과요. 또 새롭게 하시는 일도 저희가 응원을 좀 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은 치어리더처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끝낼까? 화이팅! 화이팅!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